네, 안녕하세요. 코스타 감독 전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코스타 프로들하고 가볍게 대화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참가하신 우리 코스타 소속 프로님들하고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부터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타 단장 맡고 있는 김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 오른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타 수석 프로 박시현입니다. 갑자기 작년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코스타 스키 프로 이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타 스키 프로 김문기입니다. 카메라 여기가 이거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돼요. 이거 보면. 안녕하세요. 코스타 프로 배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타 프로 고희성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좀 가볍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오늘도 이제 일반 대중들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갖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이제 프로로서 또 한 해가 또 시작되는 시즌 전이잖아요. 올해 본인들이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프로님께서는 네. 올해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스키를 네. 나가나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늘 똑같지만 안전 스키를 잘 우선시해서 좀 안정된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기술보다는 안전이야? 네, 그렇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이 좀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뭐 연맹기 선전도 제가 이제 시합은 출전 안 했지만 이제 직관하거나 혹은 이제 제가 작년에 출전했던 영상들을 이제 쭉 보니까 뭔가 딱 내려올 때 불안정한 느낌이 있거나 막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져가는 게 좀 올해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뭔가 좀 잡다한 이런 움직임들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조용하게 가려고 하는 편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미나 할 때 네. 가장 길게 얘기했는데 역시 또 마이크 체질인가 봐요. 현진님은 어때요? 올해 중점적으로 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작년에 이제 뭐 모글에 대한 그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이제 모글 레슨을 또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쇼턴을 할 때 이제 상체 움직임, 팔의 움직임이 조금 안 좋은 동작이 많이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시합 영상을 할 때 체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쳐서 이제 고칠 예정입니다. 우리 문기 프로님.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올해는 훈련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일단 주안점을 좀 도와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작년에 그래도 운이 좋게 좀 입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입상하기 전까지는 늘 안정적인 스키를 추구해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조금 더 대중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스키를 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둬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배우성 프로님. 네. 저는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시합을 뛰면서 이제 작년이 성적이 제일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또 나이도 이제 벌써 3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좀 힘든 것도 느꼈고, 또 대회를 또 여러 개 뛰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많이 느껴서 올해는 좀 지금 뭐 4월 달부터 꾸준히 일주일에 거의 한 6일 정도는 계속 매일 헬스도 하고 이제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나 이제 근육을 좀 늘리는데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돌아오는 시즌의 목표는 제가 작년에 이제 시합했던 영상을 봤을 때는 이제 같이 시합을 뛰고 이제 경쟁하는 선수들보다 나은 점이 잘 보이지가 않대요. 뭐 하나 더 나은 게 있어야지 제가 또 점수 잘 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게 제가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같이 시합을 뛰는 선수들보다 조금 더 튈 수 있을까, 조금 더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겸손한 얘기 아니야? 그리고 너무 겸손해. 고희성 프로님. 네. 저도 뭐 그 배우성 프로님과 마찬가지로 체력적으로 작년에 조금 한계를 많이 느껴서 올 시즌에는 트레이닝을 조금 하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짧은 턴을 할 때 좀
오래 탈 수 있는 트레이닝을 좀 해서 경사에서 탈 때도 좀 뭔가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 느끼는 그런 좀 활주를 하고 싶어서 지금 미국에 있을 때 운동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남은 시간 운동을 좀 더 해가지고 부상 없이 좀 건강하게 한 시즌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고 올해 있습니다. 스키가 나 제일 많이 넣으신 분은 우리 단장님 같아. 단장님이 제일 뉴질랜드 가서도 혼자 미친 듯이 타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무슨 생각하고 타는지 진짜 궁금할 정도로 내가 보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못지않게 진심인 스키 타는데 우리 나이쯤 되면 놀고 싶고 대충 하고 싶어 하는데 진짜 뭐 날씨가 흐리든 사면이 안 좋든 미친 듯이 달리는 내 모습 보고 되게 감명을 받는데 어때요? 올해 본인이 뭐 느끼는 그런 게 더 있었어요? 참 부끄럽네요. 뭐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자꾸 스키 타고 자꾸 늦게까지 탄다고 자꾸 주변에서 얘기해서 신경 엄청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코스타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우리 이 프로들이 다 사실은 저 1등, 2등 하는 선수들 다 모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름 이 코스타에 대한 이 자부심도 상당히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독 전현석 감독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우리 선수단에 이 소속되어 있는 프로들한테 어떤 이 좋은 역할을 해야 될까 뭐 운영하는 방식도 그럴 거고 서로 스키에 대한 공유하면서도 그럴 거고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또 심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이런 사람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허투루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진짜 시간과 돈과 많은 노력을 희생을 가지고선 시즌을 고생했는데 우리가 그냥 쑥 타고 내려오면 몇 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허투루 좀 심사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스키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내가 뭘 스키를 많이 해보면서 모든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 거짓말이고 다만 새로운 거를 어떤 선수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한 다음에 저 친구가 저 선수가 저런 움직임을 할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거를 같이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감정을 다 느낄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그런 움직임 그런 동작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그 움직임을 그 표현대로 좀 해보고 그래서 요랬을 때 어떤 느낌이 났는지 그래서 어떤 또 스키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그래도 내가 체력이 되는 한도에서는 필드에서 그런 걸 많이 시연해보고 계속해서 해봤을 때 심사하고 어떤 이 다양한 우리 프로들한테 이 동기부여라든가 어떤 피드백을 주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사실은 네, 무지개 감사합니다. 있죠. 예. 네. 말 시키기가 겁나. 지금 프로들 얘기 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저랑 두 분만 세미나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을 한번 그러니까 둘이 구청을 통해서 둘이 프리토킹을 해요.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수 못지않게 한 해 한 해의 트렌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달라지고 올해는 중점적으로 뭘 봐야 된다는 트렌드를 보는데 배우성 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달라지는 그런 트렌드 같은 거 읽은 거 혹시 있어요? 저는 사실 기술이나 신기술 이런 건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 해 이제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전 사실 일본 영상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인터스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어쨌든 레이싱 그 기술의 인터화가 가장 트렌드거든요. 인터스키에서는. 근데 일본 애들 보면은 지금 그 친구들이 타고 있는 기술이라던가 뭐 채점 포인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움직임이 다 전체적으로 레이싱의 그 자세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터화를 좀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는 저는 사실 일본 영상을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지금 뭐 레이싱 대표팀을 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고 또 레이싱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코치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기술을 좀 인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좀 트렌드 보고 있어요. 오늘 그 강의 주제를 레이싱에 이제
문기대문 같은 경우, 문기 프로 같은 경우는 레이싱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서로 연관되는 게 굉장히 큰데 그런 쪽으로 레이싱에서도 많이 변화되는 그런 게 좀 보이나요? 레이싱에서의 큰 변화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죠. 이제 배우성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인터스키와 이제 그 알파인 스키가 이제 주안점이 다르니까 빨리 가느냐 어떤 퍼포먼스적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리 가는 면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항상 백투 더 베이직에 있는 것 같아요. 베이직에 깔아놓고 그 베이직은 큰 변화는 있지 않고 거기서 개개인의 요즘은 이제 신체의 어떤 구조, 그 친구의 체격,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하고 기술의 트렌드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오늘 우리 이런 얘기들이 일반 스키어들이 보고 프로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제공해주고 그러는 동기유발이 되는 시즌 초에 그런 초석으로 좀 삼았으면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리는 이제 저나 고희성 프로나 단장님 같은 경우는 레이싱을 안 하고 인터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접목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프로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 레이싱 같은 걸 접해보지 못하니까 어때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요새? 네, 확실히 레이싱을 안 하고 나서 인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방금 김문기 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베이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보여지는 뭐 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퍼포먼스 동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베이직을 굉장히 놓치면서 스키를 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현지 프로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팔 포지션이라는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조금한 거에 그런 기술들도 더 신경이 쓰게 되나요? 그런 레이싱 하다 보면 레이싱 선수를 하고 나서 그 사소한 부분조차도 이제 인터스키를 접목을 하기까지 많은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팔 포지션도 문제고 일단은 뭐 사실 구부린다는 그 개념 자체도 저는 몰랐었고 그리고 계속 이 힘의 방향 자체를 바깥쪽으로만 힘을 쓰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심 이동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쇼턴에서 처음에는 이 슬라이딩을 잘 못해가지고 스키가 계속 툭툭 걸린다든지 아니면 중심을 이제 전 움직임을 잘 가져가면서 스키가 좀 잘 빠져나가는 동작이 필요한데 계속 앞에만 두고서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탑이 걸리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제 몸에 익히기까지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까지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험 프로님은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자기가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게. 네. 저도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막 당시에 이제 뭐 기선전 나오고 했을 때는 사실 크게 막 원래대로 탔어도 뭐 그냥 괜찮았고 그때는 워낙 그냥 파워고 보여지는 게 워낙 이제 많았었고 대충 타도 처음부터 잘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잘했어. 아 그렇진 않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몸이 좀 변화되는 거는 저도 한 2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동안 전지훈련도 계속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한 2년 됐을 때부터 사실 이런 쇼턴이 좀 편안하게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쇼턴 하면 에지가 걸려서 너무 힘들고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뭐 팔 들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스키가 저희는 워낙 에지만 걸었기 때문에 에지가 밀리지를 않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습을 하다 보면은 뭐 베프로 같은 경우는 일반 강습생들을 더 많이 만나보잖아요. 네. 그런 분들 전체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다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힘들어하시는데. 시합 나가는 분들도 네. 있고 아. 일반 즐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 베프로님 같은 경우는 일반 손님들도 많고 이제 시합 나가는 분들도 있고 뭐 실력을 늘리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갖는 고민들이 그냥 단지 스키를 잘 타기 위한 건지 자세를 뭐 싹 뜯어 고치기 위한 건지 어떤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슨 받으러 오시는 이제 대다수의 회원분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검정으로 이제 본인 레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레벨 2나 티칭 2나 뭐 이제 티칭 3, 레벨 3도 마찬가지고 꼭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보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기 본인만의 레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보러 오시기도 하는데 또 그 와중에는 또 그냥
좀 더 스키를 더 잘 타고 싶어서 진짜 스키 너무 좋아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레벨업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요즘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검정은 난 관심도 없다. 그냥 자기가 보면 이제 전보다 나은 영상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되게 많고 근데 사실 스키라는 운동이 제가 이제 뭐 계속 레슨을 하면서 현장에서 가르치긴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게 일단은 경사도 두려움 이제 그런 거 극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뭐 부츠하고 스키하고 불편한 그 장비를 착용하고 타는 운동이기 때문에 또 잘 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운동보다 더 많은 시간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힘들어하시죠. 근데 또 요즘 또 안타까운 또 부분은 아무래도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너무 안 좋아서. 그래도 경기가 괜찮았을 때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레슨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연령층도 점점 올라가고 또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스키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변학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말 스키어들 그 김문기 프로 같은 경우는 주말 스키어잖아요. 그렇죠. 예. 난 진짜 희한한 게 진짜 그 전부터도 가끔 물어봤지만 어떻게 주말에 타서 그렇게 실력을 유지해요? 그치 대단한. 저희보다 더 타죠. 내 말은 저희는 강습만 하지 여긴 연습을 하잖아요. 여기는 주말 스키요. 그거는 되게 동감하는 게 우리도 현역 때 보면 우리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저희 레슨 거의 안 하고 항상 모든 시간을 대부분 훈련에 집중했었거든. 그래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또 그런 거 좀 있지 않나? 한번 대답 좀 해줘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야 너니까 되지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간을 진짜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말은 당연히 타는 거고 이제 주중 야간에도 이제 좀 일정을 조율해서 빨리 마치고 가서 뭐 수도권 근교에서 스킹을 한다든가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스키 타는 시간이 아무튼 부족하지 않게끔 많이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본인이 강습은 전혀 안 하시고 아니요 강습도 일부 일부 하고 네, 일부 막 이렇게 하고 다양하게 하지는 못하고 큰 거만. 큰 매우 큰 거만. 감당 가능한 정도만 하고 있고요. 네.